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장, 잠과 죽음. 글자로 다시 말하자면 잠, 꿈, 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죽음, 사후세계, 다음에 환생, 뭐 이렇게 대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계시면 돼요. 살아서는 잠, 꿈, 깸이고 죽어 떨어지면 죽음, 사후세계, 환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아시고 계시고 이것도 지금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잠과 죽음, 잠, 꿈, 깸, 죽음, 사후, 세계, 환생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결국에 여기서 큰 바운더리는 업과 카르마, 윤회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슈타이너가 전체적으로는. 이거를 이해하려니 잠, 꿈, 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죽음, 사후, 세계 그리고 환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잠자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죽는 것에 대한 고찰을 확장시키자. 거기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치적으로 죽음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찰이나 고찰을 더 하시다 보면 그것들이 정말 펼쳐져요. 펼쳐지기 때문에 슈타이너의 도움을 통해서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인식의 좁은 길, 황금의 계단, 도의 길잡이로서 슈타이너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이제 잠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트가 1부터 9까지 돼 있고요. 이제 파트 1인데 밑줄 친 부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갈게요. 자, 인간의 각성의식의 본질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면 상태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죽음을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 깨어있을 때의 정말 신기한 것 작용 중에 하나는 잠자고 꿈꾸고 깨는 것, 이 문제. 그리고 인생 전체의 이런 수수께끼로 봤을 때는 죽어서 어떤 세계가 있고 과연 환생이라는 것은 할 것인가.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종교적으로는 거의 막아놨고 지금은 근데 많이 풀렸죠. 그리고 동양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윤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것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하잖아요. 종교적으로 그런 건 없어 라고 그냥 아예 단정 짓지만 않으면 윤회? 뭐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윤회적인 관점만 갖고 있어도 전혀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죽음을 고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감각적 인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인식이 잠과 죽음을 어떻게 고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잠자는 것 또한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너 잠잤다 깼잖아. 죽어도 다시 깨. 이렇게 얘기하면 잠하고 죽음하고 어떻게 똑같아. 죽음은 끝이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거 모순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잠자는 거 뭐 이렇게 깨는 거는 사람이 옆에 누웠다 깨니까 일어나는 게 보이고 사람이 죽었다 어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를 봤을 때는 저거는 태어나는 게 깨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키는 게 균형 감각이 있는 거죠. 그게 균형 감각이 있는 거죠. 죽음의 이유는 끝이야 라고 포기해버리는 거는 그들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죽은 이유는 끝이야. 이거 그들의 작전. 그래야지 이 생에서 막 장사하거든요. 어. 이게 여러분이 실제로 윤회를 인정해버렸다고 하면 이 서양이 윤회를 인정해버렸다고 하면 지금 이 지구상의 문화가 이렇게 안 풀어져요. 절대 이렇게 안 풀어져. 윤회를 죽여놓고 물질력을 확 하고 올려놓으니까 지금 이 서양 문물 그리고 서양 문물이 지금 동양의 문물은 다 집어삼켰죠. 동양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치. 우리가 지금 이거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딱 하나 믿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도 우주 섭리에 가장 정수에 있는 이치는 뭐다? 천부경. 그래서 마음 닫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초감각적 인식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꺼이 인정한다. 기꺼이 인정해요. 초감각적으로 뭐 인지한다 그래서 뭐 다 부정하고 자기만 아는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은 인생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지내기 위해 존재하며,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인생, 물질력 안에서의 내 인생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감, 평화, 버려, 끝이야.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슈타이너한테 너무 고맙죠. 이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서양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다시 진짜 정수로 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왜 그 개고생을 하면서 여태까지 여러분의 선조들이 이뤄놓은 이 소중한 이 사상들을 왜 다 그렇게 망쳐버리냔 말이에요. 왜 깨달은 착한 노예로 만들어. 그들의 작전이라니까요. 이게 그들의 작전. 너희들은 다시 개돼지로 가야 돼. 그러니까 평화로움만 느껴. 돈은 적당히 벌게 해줄게. 그 안에서만 먹고 살아. 자기들은 다 올라갈 거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 꼴은. 왜냐하면 인간은 인생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지내기 위해 존재하며, 인간의 창조 행위는 현세 인생에 몰두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의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질력 중심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물질력이 아니야 이치에서도 저는 창조를 얘기하죠. 슈타이너는 지금 약간 의미가 약해요. 본인이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몰라요. 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슈타이너가 여기 서 있고 보통 사람들이 여기 서 있으면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슈타이너의 눈에는 이 보통 사람들의 섭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봐줘야 돼요, 이걸. 누군가가 슈타이너를 관찰해줘야 슈타이너가 어딘지 알죠. 누군가가 애호가 어딘지 가르쳐줘야지 애호가 어딘지 알아요. 누가? 우리 동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무들이. 여러분들 이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을 동무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들은 아직 이 시선 정도밖에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슈타이너 시선 정도밖에 못 갖고 있어. 우리는 지금 근데 이 시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슈타이너 자체를 위에서 바라볼 수 있고 아카샤 연대기를 위에서 바라볼 수 있고 천보경 자체도 씹어 삼켜가지고 그 간극을 벌려서 무의 세상을 열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른 분들 얘기할 때는 무가 무슨 무야 무무거리지 마. 무가 뭔지 알고 얘기해. 슈타이너가 뭐라 그래요? 초강박적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 눈에는 딱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갑갑해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곧 느끼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잠과 죽음, 수면 상태나 죽음은 충분히 고찰해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낼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생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잠자고 깨는 거, 죽고 나서 다시 환생하는 것. 이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인간은 항상 깨어 있을 수 없다. 당연하죠. 우리는 평생을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자야 되죠. 현실 생활에서도 초감각적인 사실이 제공하는 것 없이 지낼 수 없다. 이게 올바른 확장인 거죠. 잠자는 것이 미스테리한 것인데 그거를 초감각적이라는 말로써 설명해버리면 왜 이상하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말이 뭐 초감각 이런 게 들어가서. 아니에요. 아,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잖아요. 잠자는 것? 너무 신기해. 그 너무 신기한 것. 무언가 그 사실이 제공하는 것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거죠. 그 사실. 잠이라고 하는 이 신기하고 초감각적인 사실 없이는 지낼 수 없다. 여기 또 설명하잖아요. 만족할 수 없고 때울 수 없어요. 그것 없이는. 인생은 수면 중에도 계속된다. 당연하죠. 인생은 계속되죠.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어도 인생은 계속된다. 그리고 각성시의 생활을 위한 활력은 수면에서 나온다. 이건 이제 뭐 현대과학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각성시의 생활을 위한 활력은 수면에서 나오고 다음 생에 여러분이 얻어야 될 활력은 이번 생에서 얻으며 사후 세계에서 다듬어서 나간다. 업과 카르마 윤회의 법칙. 각성시의 생활을 위한 활력은 수면에서 얻는다. 이것에서 그냥 간략하게 통찰하면 죽음과 환생이 그냥 통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환생을 왜 안 믿냔 말이에요. 이거는 믿으면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드러난 세계에서도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드러난 세계에서 이렇게 보고 이해하잖아요. 하지만 세계는 드러난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세계가 있는 거죠. 인간이 가시적 세계 안에서 인식하는 내용은 비가시적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에 의해서 보충되어야만 한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미스테리 천지, 수수께끼 천지.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과학 끝 없다라고 했죠. 지식 끝 없다. 공식 끝 없다. 수 끝 없다. 우주 섭리 끝 없다. 그거를 진짜 무주 세상의 이치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이 굴레에서 갇혀 산다.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뭐라 그랬어요? 미로, 늪 이런 표현 썼을 거예요. 여기 미로, 늪. 여기서 헤매면 절대 안 된다. 수면에 의해서 피로를 회복하지 않으면 생활은 파멸하고 만다. 이거 실제죠. 잠 안 자면 그냥 파멸이에요. 파멸. 밥은 며칠 굶어도 되지만 잠은 똑같은 양의 잠을 안 잔다 그러면 잠 안 자는 게 완전 더 파멸이죠. 그와 같이 숨겨진 내용을 인식함으로써 풍성해지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고찰은 황폐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완전 황폐해지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완전 부정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 안 하지만요. 그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완전 적응하고 살고 있는 거죠. 완전 적응하고 산다.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완벽하게 적응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죠. 이 사실만 딱 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만 딱 깨어나도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만. 안 보이는 세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이게 다 보이는 세상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보이는 세계에 동시에 살고 있다. 어떤 세상? 우주. 동시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기 애매하지만 다음번에 우주변화의 원리나 아카시아 연대기 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세상이 뭔지. 그리고 무주와 우주 세상의 간극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땅 하고 번개 갇혀서 제가 이 간극 막 보여드렸잖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보여드렸어요?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라 그랬어요? 무국 세상에 들어가서 무국의 춤사위를 보고 음양이 진동을 하면서 춤추는 모습을 제가 본다 그랬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환상으로 알아듣죠. 더. 저는 그래서 이치 세상 안에서 이치적인 표현들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자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화면처럼 펼쳐진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언어들을 표현하는 거죠. 무국들이 춤춘다. 이치들이 춤춘다. 음양이 진동을 한다. 무주 세상에서 우주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의 변화 원리를 넣어놓은 것이 아카시아 연대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놨는지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풍성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완전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근저에 살고 있다. 그 세상에 이미 살고 있다.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잠이 그렇다면 죽음도 똑같다. 생물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죽음을 맞이한다.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을 잔다.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 죽음을 맞이한다. 자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자연은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 죽음을 만들어낸다는 괴테의 아름다운 말에 조명을 비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초감각적 인식뿐이다. 괴테의 이런 통찰은 뭐 아름다운 말이네요.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너무 간단하면서 뻔한 말도 안 믿는 거죠. 자연은 많은 생명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한다. 식물은 낙엽을 떨어뜨려서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서 다시 꽃을 피운다. 사람도 똑같은데 왜 사람은 안 그러냔 말이에요. 왜 사람은 안 그럴 것이냐고 믿냔 말이야. 똑같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죽음을 수반하지 않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듯이 이거 포인트도 보세요. 물질력 안에서 영생하고 말겠어. 와, 나 무슨 뭐 몸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정말 이 몸뚱이로 뭐 4, 500년, 300년 살겠어. 이거 영생이에요, 여러분. 공 하나 더 붙일게요. 3000년 영생이에요. 공 하나 더 붙여. 3만 년 영생이에요, 이거. 진짜 이 몸뚱이 가지고 3만 년 살고 싶으세요? 저는 너무 끔찍해요. 저는 그냥 딱 100년만 살래. 그냥 정말 자연적인 세모 받을래요, 저는. 왜? 이 이치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2021년에 왜 도대체 맨몸으로 뭘 하려고 하냐? 왜 영생영생거리냐?
그냥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면 돼요. 죽었다 깨어나면 그냥 진짜 새 몸을 봤는데 뭐하러 그 난리부르스를 추냔 말이에요. 서양 물질 문명 보세요. 사람을 기계에 넣으려고 하고 기계를 사람에 넣으려고 하잖아. 물질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로서는요. 그걸 이용할 수는 있어요. 이용할 수 있으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목숨을 거냔 말이에요. 쓸데없이. 절대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죽음을 수반하지 않은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통찰 없이는 가시적 세계에 대한 참된 인식도 없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의 모상 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가시적인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비가식적인 것 속으로 침잠하여 인식 능력을 진화시켜야 한다. 자꾸 그쪽 세상을 고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무슨 이건 선생님들이나 하는 거야? 이건 뭐 그쪽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천체 관찰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상한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해야 돼요. 왜? 거기서 왔으니까. 진짜 교육은 이런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은 뭐예요? 다 돈 벌기 위해서, 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 문명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발달시킬 수 있을까? 그런 면의 교육이 지금은 거의 99.9999999%죠. 심지어 철학, 사상, 종교 다 깨졌잖아요. 어떤 교육이 지금 이런 거를 인식시키냔 말이에요. 미친놈 취급받지. 진짜 교육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 자리가 어딘지 알게 해주는 것, 이게 참교육이다. 수학 공식 좀 모르면 어때요?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과학이야말로 가식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게 한다. 제가 그래서 요새 통일장 이론 자꾸 얘기하죠. 자, 이제 보세요. 통일장 이론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그럴 거예요. 저 무슨 얼렁뚱땅지 같은 소리, 무슨 미친놈, 아우, 저 또라이 아니야?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무슨 헛소리야, 저게. 이 제 이야기가 들리는 사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좀 오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과학이야말로 제가 통일장 이론을 이치해서 찾아낸 것, 그런 사실, 그것이야말로 가시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통일장 이론을 이치적으로 완성시켜 내야지 가시적인 우주 안에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통일장 이론을 실제 물질로서 완성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지금 아무도 한 명도 못했으니까 아직 통일장 이론이 안 나왔죠. 통일장 이론의 대표적인 제가 공식 하나만 알려드리면 어떻게 돼요? M은 무다. 끝.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통일장 이론의 공식.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M은 0이다. 이거 통일장이에요? M은 10이다. 이거 통일장이에요? 아니에요. 숫자 0 같은 경우는 무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절대 이런 데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 심지어 0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M은 무다. 이게 통일장 이론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세요. 이게 어떻게 밝혀지시는지. 자, 그렇게 비가식적인 것에서 가식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침잠해서 진화시켜야지 가식적인 것에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한 과학이 참다운 본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 생명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절대 약화 안 시켜요. 이미 이런 얘기들이 들리시는 분은 연계 세상의 시민, 그리고 윤회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윤회 시스템의 추에 올라만 타 있어도 영생인데 그 추를 어떻게 해라? 손으로 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추를. 그 추 자체를 잡고 있으면 된다. 이게 어떤 시선이에요? 무에서 바라보는 시선. 추 자체를 잡고 있는 게 무에서 바라보는 시선. 윤회 굴레에 올라타 있기만 해도 꽤 높은 거지만 윤회 굴레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이 시선. 그게 절대무에서 보면 그렇게 되겠지? 아니에요. 절대무는 그런 게 절대무가 아니에요. 절대 고요에 들어가야지 윤회가 끝나겠지?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뭐예요? 그거는 서원이 아니라 도피죠. 도피. 회피죠. 도피하고 회피하는 자들한테 영생을 줄까요? 절대 안 줘요. 차라리 누구한테 줘요? 다시 와서 여러 사람들을 지장보살의 소원으로 올려놓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지. 누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그런 서원을 이미 세운 사람들인데 도피하고 회피하려고 그래? 딱 죽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너 이번에 실수야. 다시 가. 생명력을 절대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한 걸음 나가라. 오히려 그 힘을 강하게 만들어요. 믿으셔도 돼요. 생명력이 소비되고 약해질 때마다 되풀이해서 그 힘을 신선하게 만든다. 마치 잠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면 다음날 활력이 돋듯이 여러분이 잘 죽고 나면 사후 세계에서 그 잘 정리된 정돈된 정보를 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업과 카르마, 윤회의 법칙. 뭐 잠하고 죽음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똑같지. 그래서 잘 죽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무슨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구의 자리의 설정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지금 이 한 생에 봤을 때. 이게 기회잖아요. 원만한 기회인데 여러분. 신들이 사람의 육체가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카시아 연대기 보면 알겠지만 구의 자리 설정 한번 다시 해보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단 말이에요. 안달이. 아 그때 이거 진짜 뭔지 몰랐어. 아 그리고 꽤나 나 육체 안에서만 돌았어. 우주 섭리 안에서만 돌아봤어. 조금 알고 나서 위에서 딱 보니까 아 이거 중요했었네. 왜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지? 왜 다 깨닫고 그냥 말라고 하지? 그거 배우고 났더니 내가 여기서 좀비가 됐네. 아 억울해.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의 원리나 죽음의 원리나 체력이 소비되고 약해질 때마다 되풀이해서 그 힘을 신선하게 만드는 것이고 생명력이 소비되고 약해질 때마다 되풀이해서 그 힘을 신선하게 만드는 것이다. 잠과 죽음의 역할. 너무 자명한 거예요, 이건. 자, 인간이 잠에 빠지면 그 본성 부분에 관련해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잠을 잘 때 침대에 누워있는 인간은 육체와 에테르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아스트랄체와 자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사람이 딱 잠들면 육체와 에테르체는 여기 있지만 요로 뿅 하고 아스트랄체하고 자아는 이쪽 세상에 편입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잠. 죽음은 그럼 뭘까요? 여기 들어놓는 게 죽음이겠지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놓는 게 죽음이겠지. 그리고 영의 작용을 충분히 돌아 사막에서 그 극명한 갈증 같은 것들 느끼고 성철 스님이 본 불바다에서도 뛰어들어가지고 극한 고통을 느끼면서 결국에 자기 진짜 죽음을 맞이할 때 평화로워지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촉 하고 나오는 게 환생, 윤회, 카르마의 법칙. 그렇다는 말이죠. 자, 아스트랄체는 육체와 에테르체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지금 말한 그 상태, 육체와 에테르체에 연결되어 있을 때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아스트랄체의 이 상이한 모습을 고찰하는 것은 초감각적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전제이다. 어쨌든 그 세상이 어떻게 생겼지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육체하고 에테르체는 남아있지만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분리된다. 자아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잠을 잤기 때문에 아스트랄체의 작용과 내 자아의 직접적인 작용은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미치지 못한다. 이 상태. 아, 이 상태가 있구나. 이 정도만 그냥 자명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장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아스트랄체 보니까 어떤 둥그런 모양의 빈 모양이야. 아, 거기서 사람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 이거 안 돼요. 그거 다 난리 부르스야.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냥 아, 이 상태가 있구나. 그리고 이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이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아스트랄체니 에테르체니 막 이런 것에 또 막 끄달려가지고 헤매이시지 말고 너무 이런 말에 뭐 헤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추어진 현상들을 인식할 경우에는 수면 상태의 여러 현상에 대한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수면 상태를 고찰해보자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내용이 일단 나타났을 때 정말 공정한 태도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그 표현 내용을 즉시 이해할 수 있다. 잠을 통해서 통찰하면 죽음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듯이 똑같이 더 확장하자면 감추어진 세계의 여러 과정들이 드러난 세계 속에 그 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안 보이는 세상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초감각적 고찰이 말하는 내용은 감각적 세계의 과정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영계의 시민이 되면 드러나 있는 세상에서도 비밀을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이것을 이해한다면 지상의 인생 그 자체가 이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말한 거잖아요. 또 바로. 여러분들이 지상 생활하는 그 자체가 그 비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저 까막 눈으로 못 보고 있는 거 장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딱 떠서 보면 있는 물체, 있는 가족, 있는 내 일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이치 세상이 추가될 뿐이에요. 어떤 것으로서? 빛의 세계 느낌으로써. 세계 자꾸 덮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자꾸 지식의 늪, 지식의 미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식의 미로, 와, 막 이 우주 이치 막 이런 거에 빠져 계신 분들은 그거는 세계사문세계예요. 절대 그게 이치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이치에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빠지죠. 계속 빠져. 우주 섭리 밖으로 벗어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세계사문색은 합쳐봤자 무슨 색이니까? 검정색이니까. 이것도 이치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치로. 자, 그런데 빛의 삼원색은 어떻게 돼요? 합치면 합칠수록 투명해지죠. 더 밝아지죠. 여러분들이 초감각적 세계의 이치들을 우주 섭리를 자꾸 겹쳐야 돼요. 이 색을 겹쳐야 돼. 이 색을 겹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깜깜해져 있었던 우주 섭리들이 레이어드가 베일이 하나씩 오히려 마른 베일이지만 그 베일, 빛의 베일이 감싸 안을수록 어떻게 돼요? 훨씬 더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명이에요. 그게 진짜 자명. 사상, 철학, 종교 세 가지 막 짬뽕 시켜가지고 그냥 더 어려운 사상 만들어내는 게 자명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세상에서 이게 자명하지 이게 양심이지 그러고 나서 세계 삼원색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방편을 쓴다? 다 망해요. 다 망해. 그래서 여기 방법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각자가 그 자리에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각자가 그 자리에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무슨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빛의 원색으로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게 베일의 투명성을 가져다 주지 절대 이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이치. 지금 2021년에 지금 이 물질 세상의 상황, 그 상황을 정확히 바라본 이치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사회를 하든 공부를 하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해한다면 지상세상, 지상의 인생 그 자체가 이와 같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증명한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 생활들이. 비록 각성의식을 갖지 못한 채 기쁨과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스트랄체는 수면 중에도 활동하고 있다. 아스트랄체가 띡 떨어져가지고 아니 그냥 까마득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활동하고 있어요. 다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에테르체와 육체, 내가 잠든 나는 그거를 모르죠. 에테르 육체에 있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자고 있는 나는 모르잖아요. 자고 있는 나는. 하지만 아스트랄인 나, 그 자 자체는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영도 활동하고 있다. 자나깨나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나깨나. 오히려 수면 상태에 있을 때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게 맞아요. 오히려 활발하게 활동해요. 왜? 수면 상태에 빠졌을 때가 자아가 아스트랄체, 아스트랄체적인 자아가 활동하는 세상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쪽이 육지인데 이쪽에 이렇게 파도가 치는 바다야. 예를 들면 물고기 한 마리가 일로 탁 뛰어왔어.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 못 살아요. 여기 못 살아. 잠시죠.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원래 아스트랄체와 그 속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깼을 때는 활동은 하지만 오히려 잠들었을 때 자기 세상, 자기 바다로 돌아갔을 때 훨씬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어떤 느낌으로 표현했어요? 이제 슈타이너는 시계추가 왼쪽으로 흔들린 후에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축적했던 힘으로 오른쪽으로 흔들리듯이 이 비유가 너무 좋아요. 이 비유가. 이제 제가 슈타이너 글을 계속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건데 비유가 제가 좋다. 이거 너무 적절하다. 우와, 이거 안성맞춤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초감각적 세계에 가서 수면 상태를 바라보는 내 상태, 수면 상태에 있는 내 상태를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네처럼 뒤에서 뭐 아빠가 예를 들어 뭐 살짝 밀어줬다. 왔다 갔다 하는 그네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가 한번 밀어줬을 때는 쭉 하고 가속도가 붙어서 정점까지 올라가서 다시 어떻게 해요? 반작용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가속기 붙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잠들고 깨는 것 또한 모두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 그 추처럼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다만 그 동력은 무한. 실질적으로 공기가 있는 지구 세상에서는 결국에 멈추잖아요. 무한 동력. 계속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 이렇게 시계추가 흔들리는 것하고 여러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유닛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평면적으로 그리는 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리는 것이고 제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표현하는 건 뭐예요?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여기다 체크하죠. 계속 체크하잖아. 이게 도는 거죠. 이게 도는 거. 시계추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은 이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반복. 그렇게 추가 흔들리듯이 아스트랄체와 아스트랄체가 안고 있는 자아는 육체와 에테르체 안에서 활동한 뒤에 추처럼 다시 그곳으로 물고기가 육지로 잡아 튀어나왔을 때 다시 바다로 그 활동의 결과로서 몸을 떠나 혼적 연적 환경 속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이게 자기 세상이니까. 일반적으로 아스트랄체와 자아가 몸으로부터 떨어진 이 상태에서는 의식의 상실이 발생한다. 잠자니까 모르잖아요. 그 얘기죠. 이 의식의 상실은 육체와 에테르체에 연결된 의식의 각성과 완전히 정반대이다. 진자가 좌우로 진동하듯이 말이다. 왔다 갔다 진동하듯이. 왔다 갔다 진동하듯이. 잠잔 상태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야, 인체의 형태는 인간의 에테르체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에테르체가 광물계를 끌어당겨가지고 여러분들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에테르체는 그 인체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아스트랄체로부터 받는다. 또한 그 유지하는 힘을 실제로 광물계에서 섭취하죠. 먹으면서 소화시키면서 숨쉬면서 섭취하죠. 그 작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잠이라는 것은 없으면 죽잖아요. 안 자면 죽잖아. 그것 또한 우리가 실제로 입에, 코에 들이마시고 입에 넣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양분은 어디에 있다? 아스트랄체로부터 받는다. 아스트랄 세계, 혼의 세계. 에테르체는 육체의 조각가이며 건축가이지만 그 형성 방법을 아스트랄체로부터 받지 않으면 올바른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에테르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에테르체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의 설계가 있기 때문에 에테르체가 나온 것이죠. 그것의 설계는 아스트랄체에 있다는 거죠. 그럼 아스트랄체의 설계는 어디 있어요? 그 높은 세상이 있겠지. 그 높은 세상은 설계가 어디 있겠어? 뭐 영? 영의 설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백. 그 다음에 이 설계는 어디 있어? 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에서 설계가 영을 만들고 영의 설계가 혼을 만들고 혼의 설계가 에테르적인 광물계를 끌어당기는 그런 작용을 해서 몸을 설계해서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스트랄체 안에는 에테르체가 육체를 형성할 때 필요한 교본이 존재한다. 설계도가 존재한다. 그러면 설계자가 또 있죠. 설계자. 설계도만 있으면 또 어떻게? 영의 설계도가 있어? 이거 누가 했는데?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누는 누군데요? 나. 그냥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만 하면 그냥 바로 끌고 들어오면 돼요. 전지적, 네, 소설 같은 거에 전지적 작가 시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 이제 언제 되면 제가 이런 얘기도 해드릴 텐데
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소설 한 편을 써내서 지금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창조적 작가 시점은 또 얘기가 다르죠. 전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상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거지만 창조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위. 그죠? 그러면 창조적이면서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 시선이에요, 이 시선. 관찰자이자 관측자, 주제자이자 주체자로서 사는 것. 이 느낌.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표현. 관찰자, 관측자, 주제자이자 주체자. 무주 세계와 우주 세계를 나눠 놓고 나서 봤더니 아,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관찰을 하고 있네. 아,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제자적으로 자꾸 우주 세상에 일을 내보내고 있네. 이런 것들을 제가 봤으니까 그렇게 자명하게 주제자이자 관찰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슈타이너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쭉 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들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비교해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앞으로.